뭐야? 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 그와의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밤까지만 해도 제 곁에 있던 그는 사라졌어요. 그의 체온이 제 몸에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사라진 그가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그를 찾다가 한 권의 책과 흰 봉투가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가 두고 간 것들을 읽어보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64세 윤지연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30여 년간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일상이 끝나자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이 생각보다 컸죠. 그래서 어머니가 남기신 책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손님도 뜸했고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죠. 책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제자리에 서 있었고 나는 하루하루 그 책들을 닦아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책장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모양인지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요즘엔 책방에 손님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가끔 책을 꺼내서 페이지를 넘겨보기도 했죠. 나는 그의 모습을 슬쩍슬쩍 훔쳐봤어요. 손이 참 예뻤습니다. 책을 다루는 방식도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1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이 책방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죠. 나는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참 따뜻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이 낡은 책방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곳으로 느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두곤 했어요. 물론 별다른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제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하는 작은 궁금증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또다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왔죠. 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왠지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명진은 정말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정확하게 말이죠.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니까 이건 분명 의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를 골랐어요. 창가 쪽 낡은 소파 옆 시집 코너 근처였죠. 그곳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조용히 나가곤 했습니다. 인사는 늘 간단했어요. 들어올 때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그의 패턴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괜히 책방을 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먼지도 더 꼼꼼히 털어내고 창가 쪽 조명도 밝게 켜두곤 했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읽던 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손글씨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참 좋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글씨체가 정말 예뻤어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것처럼 반듯하고 정성스러웠죠.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문장을 보고 저런 감상을 남겼을까 궁금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시가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주 시집 사이에 꽂혀 있었어요. 나는 그가 어떤 시를 읽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별해는 밤이었죠. 그 시를 다시 읽어보니 왠지 마음이 울컥했어요. 점점 나는 그 쪽지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감상을 남길지 궁금해졌죠. 마치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일방적이었지만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쪽지가 10개가 넘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어요. 가끔 꺼내서 읽어보곤 했죠.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직접 대화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써봤습니다. 그가 자주 읽는 책 사이에 작은 쪽지를 끼워둔 거예요. 저도 그 시를 좋아합니다. 함께 읽으니 더 의미 있네요. 다음 주 목요일 나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그가 내 쪽지를 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되고 궁금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나타났고 평소처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죠. 내 쪽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명진과의 조용한 소통이 한 달을 넘어가던 어느 날 나는 책방 뒤쪽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니 어머니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사진들, 손때 묻은 장부, 그리고 두툼한 원고 묶음들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가끔 지역 작가들의 원고를 보관해 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특별한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M, J, S라는 필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목은 연애의 온도였죠. 종이가 조금 누렇게 변색된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첫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내 이야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똑같았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소파 옆 시집 코너 근처였다. 손글씨로 남긴 짧은 감상들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고를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명진 사이에 오간 쪽지의 내용들, 심지어 내가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죠. 그녀가 처음으로 답장을 남겼을 때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원고를 쓴 사람이 명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가 우리 사이의 일들을 소설로 쓰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그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니. 내가 몰랐던 그의 마음도 알 수 있었죠. 원고 속에서 그는 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정리된 책들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다. 그녀 덕분에 이 공간이 정말로 따뜻해졌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니. 다음 목요일 나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나가기로 한 거예요. 명진이 평소처럼 나타나서 자리에 앉자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런 원고를 발견했는데요. 나는 M.J. S라고 적힌 원고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명진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어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이거 어디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읽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더라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이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들켰네요 라는 명진의 말이 책방 안에 잠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책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촛불이 어디 있었는지. 나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랍을 뒤졌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늘 비상용으로 두셨던 촛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어서 촛불을 켰죠. 작은 불빛이 우리 사이를 은은하게 비췄어요. 이렇게 앉으시죠. 나는 명진을 작은 테이블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더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원고 당신이 쓴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진은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 덕분에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소설 속 인물로 만들어버린 게 말이에요. 명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내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밤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어떡해? 위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가끔 사용하시던 다락방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명진도 내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그가 조용히 일어나서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고 좁은 계단을 올라갔죠. 다락방 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촛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연 씨, 명진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는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잊어버렸죠.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또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사람들끼리의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어요. 그의 손길이 내 뺨을 어루만졌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품었어요. 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이죠.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속삭였어요. 그 말,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명진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따뜻한 밤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다락방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내 옆에 남아있는 체온의 흔적이 모든 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진 씨?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그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불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가슴이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을 후회하고 도망간 건 아닐까? 나이든 여자와의 하룻밤을 실수로 여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나는 서둘러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책방도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려서 촛농만 남아 있었죠.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 권의 책과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책은 명진이 어젯밤에 읽던 시집이었어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죠.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연애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편지지도 예뻤어요. 크림색 종이에 만년필로 쓴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지연 씨,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덕분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후회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신께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지금의 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격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제 진짜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이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진이 가짜 이름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그는 도대체 누구인 거죠? 당신이 발견한 그 원고, 사실 제가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원고를 일부러 뒀다고요. 그럼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요? 이 책을 남겨두고 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제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나는 서둘러 시집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에 연필로 살짝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별해는 밤이었습니다.
그 시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떠나다니. 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완전히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가 사라진 게 서운했지만 이 편지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진짜 이름은 뭘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가 약속했으니까요. 명진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의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봤어요. 특히 M, J, S라는 필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짜 이름의 이니셜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의미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정말 다시 올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어쩌면 그냥 아름다운 하룻밤의 추억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M, J, S 작가, 연애의 온도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하지만 딱히 나오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미발표 원고라서 그런가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책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히는 목요일 오후 3시였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혹시 명진이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모르는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곳이 윤지연 선생님의 책방이 맞나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나를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세움출판사 대표 박진호라고 합니다. 진호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출판사 대표라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한 분을 찾고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서명진 선생님을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서명진, 바로 그 사람 말인가요? 서명진이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출판사에 연애의 온도라는 신간 원고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찾고 있었거든요. 진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의 온도, 바로 내가 발견한 그 원고 제목이었어요. 그분이 이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셨다고 해서 이 책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중반쯤 되시고 키가 크시고. 잠깐만요. 나는 진호의 말을 멈추게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명진이 정말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낸 건가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명진 선생님은 사실 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셨어요. 10여 년 전까지는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셨습니다. 진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공백기를 가지며 정체를 숨기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새 원고를 보내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다니. 그래서 진짜 이름을 숨겼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 원고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중년의 남녀가 책방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은 생생함이 있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정말 소설로 만들어서 출판사에 보냈다니. 혹시 그분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진호가 내 표정을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꼭 출간하고 싶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호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더 주면서 연락이 되면 꼭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호가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명진이 유명한 작가였다니. 그래서 그렇게 글을 잘 썼던 거구나.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정말 소설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려 한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창작 영감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동시에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진호가 다녀간 지 사흘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도서관 낭독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좋은 행사가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초대였어요. 하지만 요즘 책방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던 차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작가 낭독회예요.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직접 작품을 읽어주실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절한 초대로만 받아들였죠. 다음 날 오후 나는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마음가짐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죠.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어머니가 남기신 진주 목걸이도 했습니다. 도서관 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죠. 나는 가운데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선생님. 진호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표정이 왠지 의미심장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놀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곧 사회자가 나타나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연자는 오랜 공백기를 거쳐 돌아오신 미스터리 작가 서명진 선생님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서명진이라고 했나요? 설마 그 명진이. 박수로 맞아주세요. 무대 연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어요. 바로 명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죠. 그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명진은 잠시 당황한 듯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책방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요? 오늘은 그분 덕분에 쓸 수 있었던 새로운 작품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애의 온도입니다. 그가 원고를 펼쳤어요. 바로 내가 발견했던 그 원고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낡은 책방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명진이 우리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더욱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이 없었지만 손글씨로 남긴 짧은 메모들이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선물이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가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창작 과정에 대한 것, 공백기에 대한 것들이었죠. 명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던 것보다 더 가까이서 보니 반가웠어요. 여기서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낭독회가 끝나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명진과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책방까지 함께 가도 될까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책방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가끔 명진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낭독회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책방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잖아요. 명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책방 안에서 그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진짜 이름이 서명진이었군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명진도 마주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왜 숨기셨어요? 부끄러웠어요. 한때 유명했던 작가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냥 평범한 남자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글보다 더 따뜻한 사람을. 명진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히 들어온 책방이었어요. 비를 피하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이 공간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매주 오게 되었고 쪽지도 남기게 되었죠.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일어나서 책방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원고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명진이 남겨준 그 편지와 함께 보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받은 연애 편지였어요. 나는 원고 묶음을 들고 돌아와서 명진 앞에 놓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남긴 모든 쪽지들과 편지, 그리고 M, J, S의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독서 감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건 당신이 저에게 보내는 마음이었다는 걸. 명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맞아요. 매주 그 쪽지를 쓸 때마다 설렜거든요. 당신이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책도 출간되고 신분도 밝혀졌으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명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소설이 아닌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한 달 후 책방 앞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기존의 낡은 간판 아래 작은 현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연애의 온도 마이너스 헌정 윤지연.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책방 안에서는 명진이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엔 우리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황혼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이번 소설의 제목은 뭘로 할까요? 명진이 물었어요. 64세의 연애편지는 어떨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산을 챙겨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